네, 반갑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만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동시호가 전에 살짝 플러스였는데 결과적으로 마감은 마무리가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마이너스 0.03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4%까지 급등하다가 네, 마지막에 한두 호가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좀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좀 저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급등을 했고요. 소부장도 관련 종목군들 따라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한 종목도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동시 적용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죠. 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철강 관세 때문에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21포인트 아침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자, 일단 분봉상을 체크해보시면 더 올라가지 못한 상태죠. 아침 시점에서 더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횡보 마감이 좀 됐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떨어지면서 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재미없죠. 네, 재미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다른 종목들이 내려가면서 삼전이 급등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삼전이 올라가지 못했다면 오늘 다 빠졌죠. 네. 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 코스피 지수는 일단 횡보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역시 아침 시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횡보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중소기업들은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판단되니까 아침에 봤을 때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었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단 상승 흐름이 더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중심에 소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보고요. 자, 수급 동향 넘어갈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2,700억으로 매도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2시경부터 매수를 해주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1,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단기적 상승을 좀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된다라면 선물 쪽에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기를 앞에 뒀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어떤 계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더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압박감은 조금 더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종목간별로 움직임들이 약간 변수는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3.54% 상승했습니다. 오늘 저항대를 넘어섰어요. 55,000원 넘어가면서 3.54% 상승이고요. 오늘 최고가는 4.1%까지 올라섰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 하반기 조정 들어가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61선 돌파 이게 일어나게 됐는데 지난번에 돌파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에서 61선이 더 끌려내려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이평선 자체가 네, 가까운 형태에 있죠.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21선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21선과 61선이 거의 가까이에 있죠. 그러면은 51선이 돌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골든크로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57,000원 라인대 회복하는 거죠. 저항대 돌파하게 되고요. 네, 6만원, 6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잘하면 네, 6만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모습이에요. 네. 자,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안 좋은 소식 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매수가 쏠리게 되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받는 형태. 근데 이거 19만원대 이상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3% 정도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2.59 하락이죠. 자, 그 외에는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포지션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누가 화살표 그려놨는데, 자, 조정이 내가 그렇겠군요.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예요. 거래량도 조금 동반한 하락이기 때문에, 물론 추세는 21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더라도 다시 지지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과매수 국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차익 매도가 상당히 딸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되면 되겠죠. 자, 한국조선해양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2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선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밀렸죠. 다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어디로 이동해요?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현대차도 장중에는 플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됐고요. 기아는 마이너스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약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철강 관련한 그런 그 관세 부과 이 부분들이 자동차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철강제 관세에 대한 부과 이 부분들은요. 일단은 현대제철 쪽에서 철강을 끌어다가 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에게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본다라면 완성차 입장에서 뭐 그게 악재인가 싶은 생각도 좀 있겠죠. 철강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뭐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완성차 입장에서만 본다라면 그거는 니네 문제지라고 현대제철한테 떠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어차피 완제품을 여기다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국에다가 공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공장 짓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좀 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현대차 그룹이 현대제철의 이 발주량을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철강을 갖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약간 구도가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자, 관세에 대한 부분,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은 철강주들에게는 악재 요인이 되겠지만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네,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전제품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상호 관세에 대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이쪽 시총 상위 종목은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8%대. 3천당 제약. 이거 다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고점이라는 것이 꼭 상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상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고 그 외적인 종목으로 많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아, 얘네들이 주가를 좀 올리는 역할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을 보시면 네, 거래소 쪽에서는 417개 상승이고요. 458개 하락입니다. 이거는 크게 변한 거 없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개 종목 상승이고요. 677개 하락입니다. 요거는 상승 쪽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더 강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상승률 살펴보시면 KRM, 유일텍, 에너테크, 그 다음에 YG나 글로본, 뭐 아침에 있었던 종목들 상승세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반도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쳤습니다. 4만원 정도가 이제 매물대 진입이기 때문에
37,000원 이상, 37,500원 정도 시점에서 매도를 다 쳤는데, 네, 요런 부분들은 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장기적 포지션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리기판과 뭐 직접적인 모습은 없어요. 반도체 웨이퍼 쪽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조정이 좀 들어오면 다시 사볼 생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부장 쪽 관련한 부분들이 같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딸려 올라간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한 30% 넘게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중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로봇 관련주들은 아시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이렇게 낙수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그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다른 로봇으로, 좀 중소형 로봇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대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오늘 반등세가 있었고요. 상승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딱 보시면 아시듯이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라간 게 상당히 많아요. 60개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쭉 내려보면 3.7%까지 오늘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뭐 몇 개 빼고요. 정리매매 있는 거 빼고요. CSA 코스미, 이것도 뭐 빼야 되죠. 빼야 되는데, 이거 하고, 삼성 ENC, 스코넥,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은요. 네, 그래서 한 3, 4개 정도로 오늘 하락 종목이 제한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OCI,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애매한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주가가 하락이 있었고요. 자, 내려보면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감안해 본다면, 네, 플러스 한 1.5% 정도 계좌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네, 수익률은 오늘 제법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저는 1.5%에서 2%, 그 정도 사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그렇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는 무조건 넘었고요. 네, 1.5에서 2%, 그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가가지고 분위기는 계좌는 아주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죠? 네, 아마 금융투자 거예요. 네, 얘네 냄새 잘 맞거든요. 기관 쪽 움직임. 네, 삼성전기. 요쪽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LIG 넥스원. 요것도 요거는 좀 애매한데, 그죠? 네. DB 하이텍,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젠이나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관련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쪽 매도가 같이 진행됐고요. 네, 카카오도 오늘 좀 떨어졌어요. 네. 카카오도 이제 물량 터지니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기아,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오랜만에 많이 샀는데 막판에 좀 팔았군요. 이게 2시경에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가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털구면서 네, 모양새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순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하이닉스도 매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철강 관세 관련한 부분에서 얘도 지금 보면은 제가 다뤄드렸죠? 상호관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포스코. 얘도 미국의 공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비만 치료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시장의 판을 조선주나 이런 쪽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물량을 빼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좀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월급 종목이었던 한농화성도 지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현대차가 지금 전고체 관련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킨다. 3월부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제 개별주 쪽으로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9시에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 오늘 저녁 9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저녁 9시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